안녕하십니까. 세종 정부 일청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저는 문재인의 책 운명을 보니까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라는 그 글을 보고 지난 대선 TV 토론 때에 홍준표 당시에 문재인 씨의 반대쪽에 있었던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민정수석 2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이 아쉽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한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우리 장병 5,066명이 이 월남전에서 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는 희열을 느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 나라의 대권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월남전의 그 패배, 미국의 패배, 결국 우리 한국군의 죽음, 그리고 1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난 그곳에서 문재인이라는 자는 희열을 느꼈다라고 그의 책 운명 131, 132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되었던 131쪽, 132쪽 내용을 여러분 앞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학 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그 무렵에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했듯 리영희 선생이었다. 나는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견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베트남 전쟁 논문을 창작과 비평 잡지에서 먼저 읽었다. 대학교 1, 2학년 무렵 잡지에 먼저 논문 1, 2부가 연재되고 3학년 때 책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 접한 리영희 선생 논문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전쟁의 성격, 미국 내 반전 운동 등을 다뤘다. 결국은 초강대국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리끼리 하숙집에서 은밀히 주고받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제시돼 있었고 명쾌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을 무조건 정의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며 상대편은 무찔러 버려야 할 악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을 발가벗겨 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논문과 책을 통해 본받아야 할 지식인의 추상같은 자세를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두려운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었다.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것이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억누르는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리영희 선생은 나중에 월남 패망 후 창작과 비평 잡지에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는 논문 3부를 실었다.
그러니 월남 패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사이에 두고 논문 1, 2와 3부가 쓰여진 셈이었다. 그 논리의 전개나 흐름이 그렇게 숨이 일관할 수 없었다.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노 변호사도 리영희 선생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학 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그 무렵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하듯 리영희 선생이었다. 운명 131쪽. 리영희 책에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공산화를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운명 132쪽.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운명 327, 328쪽. 이렇게 기술하였다.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지루하게 제가 굳이 문재인 씨의 책 운명에 기록된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음이 있는, 심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이라는 자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김정은 수석 비서관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말하는 이 자는 베트남 전쟁에서 꽃다운 우리 젊은 국군이 5,066명이나 전사하고 부상자는 11,032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한나라의 공산화를 보면서 희열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살인마, 더러운 북한 정권의 하수인, 변호인, 바로 그 가짜 인권 변호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영희라는 자는 사회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사회운동가이고 언론인이었던 1970년, 80년대에 운동권 대학생과 진보 세력 사이에서 사상적 은사로 불리우는 자입니다. 리영희는 8억인과의 대화라는 책에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지나치게 미화하였고 거창 양민 학살은 비난하면서도 전후 모택동이 자획한 1,000만 명 이상의 양민 학살이나 월맹 공산정부가 전후 학살한 400만 이상의 민간인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하여 피아 300만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난 이 김일성 정권의 이제 계승자인 김정은의 변호인 역할을 하여
세계적으로 김정은의 변호인이라고 세계 언론을 장식하는 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결국 대학생 때의 잘못된 리영희라는 사상가에 빠져 아직까지도 그 어린 지력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이자들의 지시를 받아 여러분들은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아니 그 우려가 이제 통일부 장관이라는 김연철의 행위를 보았을 때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헌법기관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자리에서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발뺌을 하며 결국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수없이 많은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고 이제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2명의 청년들의 강제 북송 이것 정도를 거론하며 앞으로는 더 이상 강제 북송시키지 말라는 시민단체들의 말까지도 무시하고 또한 언론의 통일부 무용론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만한 짓을 하는가. 결국 이들의 밑바탕은 결국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있는 문재인이라는 자와 그 하수인들의 몇 안 되는 주사파들의 모습이 결국 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결국 통일부 무용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산소 결핍에 예민한 카나리아와 토끼를 잠수함에 가지고 들어가 계기판에 드러난 산소 수치보다 산소 결핍에 예민한 토끼의 카나리아의 죽음을 보고 공기가 있는 산소가 있는 육지로 다시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잠수함처럼 자유의 결핍에 민감한 탈북민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민감한 자유에 민감한 그 계측도를 보고 우리가 이 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계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일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탈북민들의 자유 결핍 민감도는 이미 사회주의로 많이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고가 결국 세월호가 침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침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함선에 여러분들은 항해사이며 여러분들은 그 배에 있는 운영자들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잘못된 신호가 온다 할지라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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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끝까지 잘못된 신호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천추의 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이라는 저 잘못된 사상에 빠진 자와 함께 그 잘못된 시그널에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김현철 살인마와 같은 자와 똑같은 욕을 먹으며 똑같은 사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역사 속에 여러분은 범죄자로 살인마로 기록될 것입니다.